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형님 그 내란의 뜻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아니 그대로 세종대왕이 영모죄 일으켰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데 용모죄? 세종대왕이 내란 영모를 일으켰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종대왕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체제에서 윤석열이 지금 가장 1등 정권의 그 왕 아닙니까? 대통령. 왕이 대통령이죠. 근데 왕이 지가 본인이 나서서 내란을 일으켜요? 왜요? 내가 이미 왕인데? 정권 탈취를 위해서 하는 게 내란인데 내가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데 내란을 왜 일으켜요? 지금 형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내란 동조범이 되는 거예요. 왜? 내란은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형님은 민주당을 카바치고 있죠? 자,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형님. 자, 보세요. 내란의 뜻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란은 뭐냐면 자, 봅시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한다거나 그리고 절차에 의하여 안이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죠. 이런 뭐 탄핵 여러 가지에서 국정을 완전 마비시키고 있죠. 그래서 헌법에 의하여 그 다음까지 들어보세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킨다.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이거는 내란의 고의가 완전히 보이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내란이에요. 뭐가 하는 게 내란이라고요? 대통령 끌어내리는 게 내란이지 뭐 별개 내란입니까? 대통령 끌어내리는 게요? 내변 반역. 반역이 뭡니까? 왕 때려치는 게 반역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옛날 조선시대 말하는 거고 지금은 그 법으로 다 탄핵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내란에 나와 있잖아요. 내변 반역이라고도 한다.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라고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행동했냐고요? 어떤 하고 부분에서? 있죠. 어떤 부분이요? 국가 통치를 못하게 지금 완전히 다 마비시켜놨잖아요. 지금 대대행이 있는데 대대행은 헌정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잖아요. 전 세계 사상으로도 대대행이 있는 일은 없어요. 대대대행 뭐 이런 거 없다고요. 아 지금 그 탄핵한 거? 예. 합법인데 뭐 어때요? 그 불법은 아니잖아요. 계엄이 불법이에요? 합법인데 어때요? 탄핵하는 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계엄도 불법이 아니잖아요. 계엄은 불법이죠. 계엄법이 있는데 왜 불법이에요? 계엄법 그게 허용한 안에서 허용하는 안에서 했잖아요. 뭐 누구 죽였어요? 국회에 난입했잖아요, 군사들이. 아니 국회는 왜 가면 안 되는데요? 그 헌법에 돼 있잖아요. 국회 못하게끔 돼 있다고. 그럼 국회 간첩들 다 국회 가서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못 잡네? 간첩이요? 예. 아니 그 간첩이 들어가 있다는 게 증거가 있어요? 아니 봐봐요.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물리치겠다 했죠. 걔들이 예를 들어 무조건적으로 형님들 뭐 다 영상 보고 와가지고 국회의사당 쳐들어가면 무조건 불법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해제 심의를 못하게 했다든지 그러면야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다 하게끔 열어놨어요 그냥. 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못하게 그 경찰들로 입고 막았잖아요. 그걸 못했어요? 막았으면 못했겠죠? 그 담벼락 넘어갔잖아요. 뭐라고요? 아니 막아놔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담벼락 넘어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민들도 많고 뭐하고 하니까 거기에 단속을 해야지. 그냥 그거 뻥 하고 그냥 열어놓습니까? 계엄 상태인데? 아니 그게 뭐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국회의사당인데 거기를 경찰들이 막으면 어떡해요? 계엄이니까요. 계엄이니까요. 시민들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력을 배치해야죠. 당연히. 자, 계엄을 터뜨리는 입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나서서 계엄군을 옹호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반대로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둘이 싸움이 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보수 쪽에 시민들이 와가지고 막 반대하는 국회의원 막 때려잡을 수도 있겠죠. 별의별 상황이 다 발생될 수 있겠죠. 거기에 당연히 경찰과 계엄군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들이 가서 못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못하겠습니까? 못하게 했잖아요. 못하게 했으면 못했어야죠. 못하게 했으면 못했어야죠. 그 헌법에 헌법기관을 제한해서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한을 안 했다고요. 막았잖아요. 사람들 두 눈으로 다 보고 자, 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지 심의안 통과해서 해지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막은 상황에 이제 담벼락 넘어가서 해지했잖아요. 그 왜 못 막습니까? 예? 애초에 막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못 막았죠. 안 막았죠. 막으려고 했는데 막을 생각이 있었으면은 거기에 주변에 장갑차 몇 대 넣고 그 다음에 병력 한 1000명 정도는 배치를 해야지. 국회의사당이 애들 뭐 장난 놀이터입니까?
거기에 200명 데리고 오게. 지금 요즘에 그 하는 그 국회 그 신문이라 해야 되나? 뭐 국회에서 계속 지금 그 증인들 불러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형님, 팩트만 보세요. 팩트는 해제를 했고, 해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로 수락을 했고, 그것만 보시라고요. 왜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해제를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라고 하면 내란은 전혀 별개예요. 그러면 내란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법안으로 개헌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내란죄로 처벌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란하고 개헌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다슬라님, 그 법이라는 게요, 그 다른 말로 절차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합법이라는 절차이긴 하지만 완전 지금 국가의 반국가적인 행태로 가고 있어요. 국가 성장을 하려고 하는 뭘 하려고 하면 반대. 그리고 뭐 범죄자 체포하려고 하면 검사 탄핵. 그 다음에 실제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헌법재판소 판사한테 질문합니다. 야, 우리가 탄핵을 했어. 근데 거기에 맞는 어떤 그 건덕지가 없어. 그런데 그냥 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한 거야? 아니 그냥 아무나 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무슨 얘기하냐면 아무나 대고 탄핵 요청할 수 있잖아. 탄핵 불법 아니잖아. 근데 그 탄핵을 해버리면 120일간 업무가 정지가 돼요. 다슬람님은 보수 성향이 있고 또 보수당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보수당이 하는 일이 모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요즘 다슬람님 같은 유튜버들이 탄핵이 연달아 진행되면 행정마비가 온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정당하다 같은 우파 쪽 유튜버들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오늘 저는 법적 근거, 역사적 사례, 헌법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반박해보겠습니다. 1. 탄핵소추가 진행되면 행정 업무가 마비된다? 아닙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만 정지될 뿐 정부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국무총리 탄핵이 되면 국무위원이 권한대행되고 장관 탄핵이 되면 차관이 직무대행됩니다. 즉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탄핵되어도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됩니다. 예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이 운영되었습니다. 전직 장관 탄핵 사례에서도 부처 차관이 업무를 대행하며 행정 공백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이 연달아 진행되면 정부 마비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를 당하면 120일 동안 업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라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경우 탄핵 소요기간은 약 92일이었습니다. 2. 민주당이 국무위원들의 다수 탄핵을 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아닙니다.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민주당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회에서 법안을 막는 것은 위회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역할이며 이를 다슬람님이 민주당이 내란이라며 몰아가는 것은 헌법적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계엄법 제4조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전쟁, 반란 등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찰력이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야 합니다. 세 번째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위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다수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고 계엄 전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계엄 선포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전두환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통해 계엄을 악용하여 정권 장악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었지만 계엄 없이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수의 탄핵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논리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쿠데타적 발상입니다. 3. 내란은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왕을 끌어내리는 것이 내란이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란죄 형법 제87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내란은 꼭 아래에서 위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무력을 행사해 국가체제를 붕괴시키는 것도 내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조 수양대군의 개유정난 1453년에 군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 장악했습니다. 이때 삼정승, 김종서, 황보인 등을 군사력을 동원해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물론 세종대왕 때는 없었습니다. 헌법이 없던 왕조 시대지만 사실상 정당한 통치자를 무력으로 전복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내란은 왕이 아니라 밑에서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다설남님의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4. 계엄법을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내란이 아니다. 잘못된 법적 해석입니다. 다설남님은 계엄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 해석의 오류입니다. 계엄법 자체에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다음 법률로 처벌 가능합니다. 첫 번째 내란죄, 형법 제87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처벌됩니다. 두 번째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계엄을 선포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세 번째 헌법 위반했을 경우 대통령 탄핵 및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사례를 보면 12.12 군사반란으로 계엄을 악용한 불법 정권 장악으로 내란죄로 유죄 판결받았습니다. 계엄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불법 계엄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5. 국회에 군이 가면 안 되냐? 군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5조 2항 군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군대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군이 못 간다면 국회에 간첩이 숨어 있어도 아무도 못 잡겠네 라고 주장은 군은 정치 개입이 금지되며 국회는 민간 치안기관, 경찰, 국정원이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즉, 간첩이 있더라도 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 및 체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간첩 수사 담당이고 경찰은 체포 담당이며 경찰보안수사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현행범 간첩이라면 체포 가능합니다. 군이 국회에 가는 게 뭐가 문제냐? 라는 말은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다설남님의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보았습니다. 탄핵이 진행된다고 행정이 마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다수 탄핵을 했다고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은 위에서 아래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엄법을 위반하면 내란죄, 직권남용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군이 국회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여러분, 헌법과 법률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사례를 알고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